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능하고 2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1,000만 원도 혹시 가능한가요? 네, 없으면 없다고 왜?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가능해요. 오늘 지금 바로 딱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편입니다. 조자님은 처음에 부동산 투자 시작하실 때 얼마로 시작하셨죠?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 이렇게 투자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신용대출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그 신용대출이 3천만 원이었던 건가요? 네네네. 그 3천만 원으로 이제 투자하셔서 네. 지금 3년 만에 50억 정도 만드신 건데, 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지금 투자 처음 시작하면 저자님이 그 신용대출 할 때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상황이. 부동산 투자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소한 금액 어느 정도? 최소한 금액. 저는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3천만 원으로 투자하시려면 지금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힘드세요. 철저하게 비규제 지역 소도시를 보셔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되겠네. 네. 근데 이런 비규제 지역 소도시에서도 1등 아파트가 있는 곳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곳들도 거의 보면 1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1군인데, 1군보다 조금 못한 곳이 있어요. 2등 정도 되는 입지의 구축 아파트는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능하고 2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자님에게 현금 1,000만 원, 네. 그다음에 5천만 원, 네. 1억이 있다면 부동산 뭐 네. 어떤 지역에 뭘 네. 살 것인지 네. 일단 네. 1,000만 원도 혹시 가능한가요? 없으면 없다고 왜?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제 1,000만 원을 하시려면 네네. 비규제 지역 소도시를 보시는데 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보셔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1,000만 원 안 들 수도 있어요. 정말 매매가 전세가 딱 붙어 있는 곳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곳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지예요. 공시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1억이 넘어버리거나 아니면 재건축 단지로 지정이 돼버리면 취득세 중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보실 때도 확실하게 뭐 학군이나 학원가가 좋다던가 이런 뭐 상권이 월등하게 좋다던가 네. 이런 수요가 확실히 받쳐주는 곳을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이제 여기도 소도시를 보셔야 되는데 네. 1군 중에서도 뭐 구축이거나 네. 아니면 1군이 아닌 그 다음 입지인 곳은 충분히 검토하실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축 아파트 같은 곳들은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투자금으로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1억은 정말 선택지 많아요. 아, 진짜? 1억은 제가 이제 일단 소도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등인 곳이 있는 아파트, 1군인 아파트들은 1억 정도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소도시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가 지방 재건축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재건축은 이제 서수도권보다는 매가 자체가 낮아요. 낮은데 다주택자도 네. 다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 60% 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1억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지방에 그런 분양권도 가능합니다. 네. 분양권을 우리가 매수하려고 할 때는 계약 그 분양가의 10%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있으면 돼요. 근데 충분히 1억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한 곳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은 일단 대출 자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라도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 동생들도 요즘 지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억, 뭐 5천만, 1,000만 원보다도 높은 네. 좀 부자분들은 좀 네. 요즘에 어떤 데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장 관심 많은 곳이 네. 꼬마 빌딩인 것 같아요. 꼬마 빌딩. 아무래도 갖고 있는 투자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곳에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되게 다양해요. 네. 근데 이게 면적 자체가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매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올라도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도 많이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종목을 좀 세분화시키더라고요. 그냥 세분화시켜서 이 돈을 한 군데에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뭐 재건축, 분양권,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네. 포트폴리오. 네. 근데 일단은 그런 분들 다주택자가 많으니까 좀 이런 틈새 시장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여기서도 좀 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 수요도 많고 지금 계속 규제를 하면서 그런 곳들로 더 관심이 쏠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꼬마 빌딩보다는 투자금이 적게 드는 게 많으니까 많이 보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사고 싶은 건 꼬마 빌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부자를 따라 했더니 나도 부자가 되어 네. 있다라는 책의 문장이 있는데
저는 뭐 어떤 의미인지 저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약간 공감이 가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네. 한 15년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만나는 사람은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 기다리고 맞아요. 그 월급을 내가 어떻게 쓸지 그렇게 소비만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부자인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책을 통해서도 보고 네. 이런 뭐 영상을 통해서도 보니까 다르게 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제가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네. 그분들은 돈이 자기를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네.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네.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가치를 제공하시고 네. 그런 분들은 월급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 투자를 해요. 자산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굴려 가시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결심해서 했고 네. 저는 또 생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자님 공무원 생활을 15년 하셨잖아요. 네네. 부동산 투자한 지는 정확하게 몇 년 되신 거죠?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부동산 투자 3년.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어쨌든 삶의 내공이라든가 경험치로 봤을 때는 공무원의 아, 시간이 네. 더 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번 돈은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번 돈 당연히 부동산 투자해서 번 돈이 훨씬 많죠. 그거를 네. 이제 나중에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비교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네,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제가 왜 그렇게 월급에만 의존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막상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 월급 이상으로 제가 계속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진작 이 길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네, 네.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거나 아니면 그 직장인 분들은 네. 어쨌든 위가 약간 좀 닫혀 있긴 하잖아요. 네, 확 네. 트여져 있는 건 아, 아닌데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저자님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네. 공무원이라든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노력을 했고 여기 부동산 할 때 이만큼 노력했는데 여기가 어쨌든 뭐 세상의 가치를 알아줬다 아니면 돈을 네. 더 많이 벌었다 어느 쪽이든 이게 더 컸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거 공무원도 뭐 대충 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저는 진짜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후회는 네.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후회는 없어요. 다만 좀 더 빨리 퇴사를 했을 걸, 뭐 좀 더 빨리 부동산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을 해보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제가 투자를 늦게 시작했어요. 거의 네. 37살? 늦은 편이었죠. 네. 그러니까 왜 내가 진작 빨리 여기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라도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전에 저자님이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 지인분들은 네. 좀 월급 나온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뭐 대부분이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네, 때문에 그런 네. 거 어쩔 네. 수 없을 텐데 네. 만약 월급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있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 말고. 요 책? 이 책 말고. 아니, 무슨 책? 그 연금술사. 그 파울로 코엘료의 알죠.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네.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거기에 이제 양치기와 양이 나와요. 근데 이 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네. 양치기가 주는 그 물과 먹이에만 의존하고 살아요. 거기에 의존하고 결국엔 자기의 고기까지 내주고 자기는 죽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매달 그 나오는 월급에만 의존하고 사는 직장인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던 거고, 우리가 그렇게 직장인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월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노력한 만큼 그건 저에게 보상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정말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어쨌든 모든 사람이 또 그만둘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만두지 않은 분의 또 투자 전략이 있다면 혹시 그렇죠. 일단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부동산 네.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기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하면 3시간은 무조건 확보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 확실히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보통 주말에 뭐 결혼식을 간다거나 뭐 잠을 잔다거나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시간 쓰지 마시고 네. 이 시간을 진짜 내가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으로 확실히 딱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더 좋다 생각하고 어차피 저희가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내가 시간을 확보하려면 기존에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녁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항상 9시에 잠이 들거든요. 네네. 그 저녁 삶이 없어요, 저는. 대신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시간 확보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꾸준히만 하면 다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내가 얻어야 될 것들과 네. 잃어야 될 것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바꾼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을 확보해서 네. 뭔가 이제 실력과 자산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가 네, 네. 그럼 이제 저자인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퇴사 전에 네. 좀 뭐 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뭐죠? 저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큰 줄기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갔던 큰 줄기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와 컨텐츠였어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해서 자산도 늘리고 싶었지만 제가 퇴사를 하면 저는 1인 기업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1인 기업가로 살려고 하면 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 세상에 온리원이 되어야 되고 제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네. 저는 1인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했던 게 블로그 글쓰기였어요. 네. 그렇게 글쓰기를 했고 저희가 보통 유튜브를 뭐 제작하려고 해도 대본을 네. 쓸 때 항상 글쓰기가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기본이죠. 저는 그게 근간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했어요.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해서 내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부동산 투자하는 그 줄기를 두 가지 줄기를 계속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퇴사를 결정했을 때도 저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던 게 내가 퇴사를 해서 이 시간을 완전 여기에 갈아 넣는다면 지금보다 확실히 더 성장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이제 감행한 건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네. 내가 어떤 걸 할지를 정하시고 그 큰 줄기부터 일단 생각해 놓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기록들이 그 블로그라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 책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기록들 모아가지고 아, 네. 거기 내가 다시 더 이야기 더 붙이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네, 네. 자, 저자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 하시다 이제 그만두셨고. 아, 네. 또 바깥 그 남편분께서도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 걸 아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한 분이 그만두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아, 네. 저는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한번 그래도 이런 시도는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직장 생활의 공무원이라는 거는 네.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는 조금 닫혀 있긴 하잖아. 아, 네. 근데 두 명 다 만약에 맞벌이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분은 아, 네. 조금 저는 위가 열려 있는 거를 아, 네, 하고 네. 나머지 한 분은 조금 안정적인 걸 하면 맞아요. 좀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둘 다 그만두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하고 맞아요. 무서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김미경 강사님 채널을 네.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 해주셨어요. 아 진짜? 그때 하셨던 말이 뭐냐면 이제 이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편이나 한 분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일을 하고 그렇죠. 부인이나 배우자는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는 좀 변화가 있는 일을 하는 게 네.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아, 그럼 내가 나가서 좀 더 불안정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안의 수익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도 좀 가져가고. 네, 그리고 저는 좀 불안정해도 남편이 일단 직장 생활 해주니까 저도 생계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네. 어쩌면 되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네. 직장 생활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의 변화에 되게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 네,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불가능해요. 이미 내가 거기서 네.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월급과 그걸 주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변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 생존 욕구가 없어. 없어요. 저는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이라도 빨리 퇴사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기 직장을 나와서요. 그쵸. 너무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지금이라도 잘 나왔다. 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배울 것도 있지만 또 세상 너무 많아요. 밖에는 또 너무 많이 너무 있으니까. 많아요. 지금 저랑 저자님이 나이가 이제 똑같은 아, 네. 나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흔으로 이제 넘어간 뭐 네. 그런 정도 나이라면 네, 네. 30대
40대 분들 위해서 네. 뭔가 좀 투자 좋은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일단은 부동산 투자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감으로 하는 줄 알고 잘못했다가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정말 내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모았던 이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겠다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책감도 강했고 잠도 못 잤습니다. 굳이 제가 이제 3040인 분들이 투자하려고 할 때 그런 실패를 경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첫 투자가 잘 돼야지 자신감이 생겨서 맞아. 그 다음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확실하게 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하되 네. 공부는 하고 하자.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뭐 스킬이 있냐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스킬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간을 들이면 들인 만큼 확신이 생기고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돈이 없다고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인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길이 안 보이는데 정말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돈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단 포기를 하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훈 저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담겨있는 딱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네. 이 영상과 그다음에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아, 너무 늦었다. 아, 네. 지금 내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네. 있을 텐데 네. 그런 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 작가팀이 나오셨으니까 네, 해주고 네, 싶은 네. 말이 있다면. 네. 일단 저는 내가 늦었다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 네. 주변을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부동산에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정부에서 뭐 부동산 규제한다는 기사 나올 때 저는 너무 걱정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 절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저는 김 작가님 채널에 정말 출연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드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진짜 지방에서 태어났고 네. 지방대를 나오고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안정적인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도를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평범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시도를 해보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책을 내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또 책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공부를 하니까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중요하고 네. 어떻게든지 내가 시도를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아이들이랑 그 이적의 말하는 대로라는 그 노래를 불러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 작가님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죠. 내가 항상 그래도 말하는 대로 된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자님이 이제 또 대구에서 기차 타고 여기 서울까지 네, 올라오셨잖아요. 네, 네. 먼 길 오셨기 때문에 네. 영상을 최대한 저는 또 많이 뽑아야지 좋으실 것 네, 같아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고자 네, 하는데 공무원 생활을 15년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한 지는 3년 되셨고 네, 네, 올해 네. 초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정리하신 건데 네. 우리가 영상 보면서 아, 네, 이분이 돈을 더 많이 번 거는 부동산 투자로 한 게 더 많이 벌었다는 건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공무원 생활 15년과 부동산 투자 3년. 네. 그 삶이 어느 게 더 행복한지랑 네, 그다음에 네. 또 얼마 전에 그만두셨으니까 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그에 맞는 네.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회사를 그만두셨을 네. 때 마인드 달라진 마인드 네. 어떨까요?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음. 행복한 이유는 예전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최소한 8시간 이상을 회사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약간 감옥 같았어요, 저에게는. 근데 지금은 일어나면 아이들하고 남편 준비해서 보내고 나면 그 이후 시간 다 제 시간이에요. 정말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제가 아이가 2명인데 아이를 떼놓고 출근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제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면에서 제가 행복하고, 네. 지금은 주도권이 저에게 있어요. 그 제가 인생의 주인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만들어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무원 퇴사하고 나서 지금과 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공무원 할 때는 정말 수동적이었어요. 항상 저는 가만히 있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제가 시도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느꼈던 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 계속 제안을 하게 돼요. 제가 뭐 인터뷰 하고 싶으면 그런 채널에 거절당하더라도 제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청하다 보면 어떻게든 또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가 예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다. 네, 맞아요. 정말 제가 겁도 없이 보냈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면 배웠던 거는 네네. 내가 되지 않더라도 네네. 저는 마음껏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해볼 수 있다는 게 네. 제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죠. 그 생각이 나네요. 아까 전에 저자님께서 그 학군 얘기해 주시면서 아, 네네.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을 좋은 학군에 네. 이제 부동산에 살려고 하는 이유는 네네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네. 좋은 환경에서 아, 네,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자님도 네. 공무원 생활이라는 그 환경을 던지고 새로운 환경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마인드 자체가 아예 바뀔 아, 수밖에 네. 없는. 완전 바뀌었죠. 네. 저는 이제 시도하는 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새로운 세상에 왔으니까 여기는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변해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자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책 딱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세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